노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빛나는 황혼을 맞이하는 7가지 지혜, 88세 노의사의 임상 기록과 절친한 친구의 비극. 나는 88세의 노의사 송재학이다. 반평생이 넘는 시간을 의사로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봐왔다. 특히 노년의 질병과 고통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안타까운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질환 중 하나는 바로 알츠하이머병이다. 찾아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 잔인한 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 오늘 나는 내가 직접 경험했던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7가지의 파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 그리고 희망에 대한 기록이다. 특히 내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정수의 이야기는 알츠하이머의 잔혹함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부디 이 기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1. 지중해식 식단의 환상.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달콤한 유혹과 애덧. 김영수 씨의 몰락과 잘못된 믿음의 위험성. 김영수 씨는 70대 초반의 점잖은 신사였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지중해 연안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지중해식 식단에 푹 빠져 매일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린 샐러드를 먹고 생선 요리를 즐겨 먹었다. 그는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약속을 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헤매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병원을 찾았고 알츠하이머병 초기 진단을 받았다. 나는 김 씨의 식습관을 자세히 조사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 씨는 지중해식 식단을 건강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로는 빵과 잼을 먹었고 점심 식사로는 파스타를 즐겨 먹었다. 저녁 식사로는 생선 요리를 먹었지만 샐러드에 뿌리는 올리브 오일의 양이 너무 많았고 빵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김 씨는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했는데 가공식품에는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었다. 김 씨는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만 믿고 숨겨진 위험 요소를 간과했던 것이다. 건강에 좋은 식단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씨의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이나를 통해 얻는 건강 정보는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붉은 고기의 유혹.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붉은 덫과의 위협. 박철수 씨의 질주와 잘못된 건강 상식의 위험성. 박철수 씨는 60대 후반의 활달한 사업가였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육식을 즐겨 했고 은퇴 후에도 매일 저녁 스테이크나 갈비를 먹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는 붉은 고기가 힘의 원천이라고 믿었고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 씨에게 가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여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결국 박 씨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나는 박 씨의 식습관을 조사했고 그의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씨는 매일 저녁 붉은 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점심 식사에도 햄버거나 소시지를 즐겨 먹었다. 또한 그는 가공육을 자주 섭취했는데 가공육에는 많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었다. 박 씨는 붉은 고기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붉은 덫을 간과했던 것이다. 붉은 고기는 적당량 섭취하면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박 씨의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붉은 고기 섭취와 암발병 위험 증가에 대한 연구 결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과도한 소식의 덫. 당신의 몸을 갉아먹는 애 칼날. 최명자 씨의 쇠약과 노년기 영양 섭취의 중요성. 최명자 씨는 80대 초반의 왜소한 할머니였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최 씨는 노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극단적인 소식을 실천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마저도 채소 위주의 아주 적은 양이었다. 최 씨는 소식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최 씨는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꼈다. 또한 피부는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푸석해졌다. 심지어 감기에 걸려도 쉽게 낫지 않았다. 결국 최 씨는 병원을 찾았고 영양 불균형 진단을 받았다. 나는 최 씨의 식습관을 조사했고 그녀의 과도한 소식이 영양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 씨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으로 인해 영양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하다. 최 씨는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만 믿고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애 칼날을 간과했던 것이다. 소식은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년에는 영양 불균형의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극단적인 소식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최 씨의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년기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영양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4. 장 건강 무시의 대가. 당신의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애 공격. 강동철 씨의 애 고통과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 강동철 씨는 70대 중반의 까다로운 성격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평소 소화불량, 변비 등 장 문제로 고생했고 속이 불편했다. 강 씨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나는 강 씨의 생활 습관을 조사했고 그의 장 건강 무시가 만성적인 장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 씨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었고 채소나 과일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강 씨는 장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애 공격을 방치했던 것이다. 장 건강은 면역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년기에는 장 기능이 저하되기 쉬우므로 장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강 씨의 사례는 장 건강 무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을 통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